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이 프랜차이즈를 해나가려고 할 때 나의 가치를 얼마만큼을 부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내일 다른 곳에 가서 컨설팅을 해요. 1,000만 원짜리 딱 끊어놨는데 여기에서 그럼 제가 기계나 이런 것들을 빼고 얼마의 포지션을 갖고서 제가 거기서 이 저에 대한 능력 부분들을 차지를 하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컨설팅 비용 혹은 개인적인 기술적인 비용 또는 이제 마지막에 기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코덴팅 좀 따진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그 비중을 넣어야 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네, 좋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질문은 이거네요. 소세지의 장인이십니다. 독일에서 배워오신 아주 근사한 기술로 소세지 마이스트로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소세지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이걸 가지고 소세지에 관련된 뭐 이동식 점포가 됐든 어떤 매장이 됐든 이런 체인점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1,000만 원 받으면 안 남을 것 같은데요? 턱없이 부족할 텐데. 네, 근데 이게 시작이 이 아는 친구가 네. 아는 분이라. 이 연구 판매가 이래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 헐값이잖아요, 이래버리면. 그 기계 값도 안 나올 텐데, 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중을 어디까지 딱 잡을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컨설팅 비용과 교육적인 비용을 만약 60%로 잡았다. 그럼 기계 비용은 400만 원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것만. 자, 이렇게 볼게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마진 구조 책정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총 어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원가를 따지잖아요. 원가를 따진 다음에 여기다가 넣죠. 거기다 뭐 수도 광열비, 판관비, 판공비 등등에 관련된 원가와 재료비 등등을 쳐가지고 총 들어가는 거 하나당 얼마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따지는 게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 따지는 형태의 일들이죠. 그리고 뭔가 도급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뭔가 완성품을 넘길 때 이것도 맞춰가지고 들어간 거에다 몇 프로 얹어서 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전달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컨텐츠가 이게 있고 여기 필요하면 와라라고 하는 형태로 약간 마진 계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마진의 원가 내용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책정한 마진과 그 금액에 합당하는 만큼이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하고 합당하다 여기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의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상품을 찍어내고 막 팔아가지고 물건처럼 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내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이고 몇 개 하지 못해요. 그러면 똑같은 거 사장님이 세고 가지가 있으면 나를 알아주는 그 가지에 가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헐값으로 그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사장님이 지금 현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시죠? 5년 되고요. 5년 동안에 소세지에 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유학 갔다 오면서 체류 비용과 내가 거기서 교육에 투자되었던 비용들이 총 합치면 5년 동안 얼마나 들죠? 1억 5천. 자, 5년 동안에 1억 5천을 들여서 노력도 엄청 하셨죠. 5년간에 1억 5천을 들이면 다 사장님처럼 되는 거 아니죠? 그 중에 확률이 어떻게 되시죠? 현재는 대한민국 2명. 2명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일들을 해가지고 사장님의 경제에 오르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돼? 100명이 도전하면. 국내에서는 거의 안 하고. 일단 없고, 만약에 거기서 정말 도제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플렌티스들이 거기서 그렇게 되면. 그래도 희박해요. 그래도 대략 한 20% 내외. 20% 내외. 그럼 보세요. 5년 동안 1억 5천을 써서 이 정도의 경지를 오르는 게 20%밖에 안 되는 확률로 가져간다라고 친다면은 곱하기 그냥 5만 해가지고 해도 25년에 그럼 7억 5천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만 따져보면은 그런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걸 가지고 만약에 기술 전수를 해줌으로써 다른 말로 그분들이 독일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드니 일단 그거보다 좀 싸고 5년보다 적게 들으면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25년보다 짧으냐 7억 5천보다 적으냐 아까 이거 100%로 따지면 그거보다 적게 걸리고 저기에 들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걸 이제 상한선으로 놓는다면 그럼 그 밑에서 그분들은 그러면은 나한테 배워서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따지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장님의 이 소세지 기술을 해서 버는 것과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어떤 뭐 그냥 동네에 소세지 파는 어떤 노점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버는 것과 혹은 동네에 조그만 술, 뭐 코프집을 운영하는 것과 나와의 차이가 얼마가 나겠는가. 이 정도 따져보면은 한 달에도 얼마가 날 수 있다. 1년에 얼마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벌게 되면 내가 배우게 되면 5년 동안 못 벌잖아요, 그 돈. 딱 그 배우면 나오겠네요. 그럼 그렇게. 내가 적어도 한 달에 300원 더 벌게 해줄 수 있다. 1년에 3,600이에요.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와요?
1억 8천 나오잖아요. 1억 8천 정도의 값어치를 쳐도 이거는 본인이 인정하면 오케이, 아니면 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국내에 2명밖에 없다는 게 또 이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갇힌 데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만약에 정말 이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내줬을 때 1억 8천 이상의 로열티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권리금 받고 팔 때 1억 8천 이상 받을 수 있게 웃돈 받을 수 있는 명분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건 거기다가 1, 2억을 더 붙여도 말은 맞죠. 어차피 1억이 통장에 있어봐야 이거 한 달에 이자 들어오는 거 30이에요? 얼마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이거 부동산을 바꿨을 때 30이구나. 해봐야 뭐 얼마 들어와요, 한 달에. 한 달에 돈 1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돈 1, 20 들어오는 것보다 그 돈이 어차피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사장님을 통한 어떤 창업의 이 점포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나의 돈을 몇백 더 벌 수 있는 거 1조가 된다면 그거 그대로 고스란히 넘길 때 부동산의 건물이 뭘로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요. 이게 월세에 의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그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도 뭐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한 달에 월 수익이잖아요. 근데 월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이느냐가 방금처럼 사장님의 독보적인 독점적인 이런 기술과 그 사장님이 소세지 마이스트로로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것을 기반으로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더 높을 수 있다면 적어도 반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 때문에 권리금에 3억 더 붙는다 그러면 1억 5천 원 더 내야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팔고 반반 나눠 먹으면 안 줄 거니까 미리 좀 받는 조건으로 좀 더 깎아주면 되잖아요. 한 1억만 더 내. 2억은 네가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몇 억을 불러도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던킨도너츠인가 뭐 이런 거 차리려면 뭐 7억인가 든다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하는 왜 그 돈을 써요, 여기에? 그거 하고 나중에 팔아먹을 때 돈 벌리면 그 이상은 받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산으로 가잖아요. 실상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원가 플러스 몇 프로를 하는 계산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제일 많이 받겠다라고 한다면 상한선을 얼마나 적어 해야 명분이 되는가? 그리고 하한선은 적어도 얘가 나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이거, 그 사이에서 조율. 이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고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단편적으로 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때 받고 서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든 간에 이 죗값을 받지 않으면은 책임감이 나중에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정조가 이 수원 화성, 우리나라 역사상의 가장 튼튼한 그 방어력을 자랑하는 성이잖아요. 그때 조선 제일의 방어력을 갖고 있는 이런 성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조는 돌을 쌓는 인부, 돌을 나르는 인부, 흙을 나르는 인부 모두에게 죗값을 다 쳐주고 이랬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징발해서 억지로 일시키지 마라. 한 만큼 무조건 돈을 치러야 맞다. 그러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디선가 구멍이 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처음에 드릴 돈, 그 돈 차라리 제대로 들였으면은 문제 생기지 않을 것들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다. 너무 후려치고 깎고 잃어버리면 그런 걸로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부터가 그런 마인드로 깎아줘 버리면은 내가 나중에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신경을 써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홍장이죠, 그 청나라 말기에. 그거가 그 청일전쟁 할 때 북양함대가 일본군이랑 싸워요.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워? 얘네들이 더 많어. 크기도 더 커. 그리고 막 크기도 더 큰 어떤 전함급 이런 거, 이지스 같은 거. 그리고 싸우는 전열도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일렬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막 쏘는 거잖아요. 포격을. 근데 얘가 졌어요. 청나라가. 청일전쟁 때. 이빨 빠지는 호랑이 청나라. 왜 졌냐면 포를 쏘는데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포탄이 터지는 게 아니고 모래가 나오고 벙 터졌더니 이거를 이제 정치 권력의 부패나 이런 걸로 부정부패 상관오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을 중간에서 그 부패한 애가 자기가 먹고 싼 걸로 대시했으니까 그 일이 터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정부패했다고 폭탄값을 주는데 모래탄이 오진 않잖아요. 자기가 중간에서 먹었겠지. 다른 말을 후려치니까 얘도 열받으니까 폭탄하고 섞어줬겠죠. 연습탄. 그거잖아요. 죗값을 줬으면 그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죗값을 주고 해라. 사장님이 하는 컨설팅 마찬가지다. 사장님을 통해서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것에 맞게끔 돈을 제대로 받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한 원가 대비 퍼센테이지 계산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익히기 위해 들어갔었던 것들을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독일 현지인들도 20%밖에 성공 못하는데 한국인이 독일 가갖고 그걸 유학해서 그걸 해요? 우리나라 2명밖에 없는 거? 그것을 충분한 이 가치가 있고 사장님의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장님 자체가 말로만 나 2명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인정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활동들이 있는 거죠. 뭐 유튜브 활동도 하시면서 외부의 어떤 출강도 하시고 책도 좀 쓰시고 뭔가 좀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그게 맞는 얘기, 정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